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과 러시아 두 거대 국가 간의 밀월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사회가 주목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두 나라는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를 넘어서 다극 체제를 형성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오랜 역사적 반목을 뒤로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스크바 신성범 특파원을 위성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특파원, 모스크바에 이번 주 내내 중국 바람이 불었다고 하던데 어땠습니까? 네, 어디 가나 중국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중국 특집 기사를 크게 실었고 곳곳에서 중국 관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두 나라 정상들이 만났을 때 뒤에는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와 러시아를 상징하는 곰이 손을 잡고 나란히 뛰어가는 글개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43억 달러, 4조 원이 넘는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해 결과도 만족할 만합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공동성명입니다.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 두 나라 입장이 일치하고 앞으로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또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암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두 나라가 화성 탐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화성과 화성의 위성을 오는 2009년 같이 탐사한다는 것입니다. 협정문을 보면 러시아가 쏘아 올리는 로켓에 탐사선을 같이 실어 화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중국 탐사선은 화성의 주위를 탐사하고 러시아 탐사선은 화성의 제1위성인 포보스에 착륙해 토양을 채취한다는 구상입니다. 화성은 위성을 2개 갖고 있는데 포보스는 안쪽에 있는 위성입니다.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동탐사 합의는 두 나라의 협력 분야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두 나라 간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입니다.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본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는 일극 체제로 재편되는 듯 보일 정도로 미국의 독주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발틱 3국을 포함해 위성 국가들이 다 떨어져 나간 데다 냉전 시대의 적이었던 나토가 옛 소련 땅으로 자꾸 동진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도 일본, 한국, 대만으로 연결되는 미국의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답하고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뭉친다는 주역 구절을 인용해 힘을 합쳐야 하는 두 나라 처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어제 공개된 러시아 외무부의 정책 보고서는 일극체제 신화는 이라크 전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국제 환경이 이제 질적으로 달라진 만큼 앞으로 국제적인 의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껄끄러운 과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이가 좋을까요? 외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점이 역설적으로 관계 발전의 제약 요인입니다. 전략적 동반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지난해 무역 양은 중국 전체 무역의 2%, 5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가스와 석유가 급하지만 러시아는 중국 시장에 너무 의존할 경우 거대한 소비자가 공급자 위에 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서로 반목해온 역사적 짐을 안고 있습니다. 멀리 13세기 몽골의 지배는 물론이고 마오쩌둥과 호르시초프의 갈등과 국경 충돌에 이르기까지 뿌리가 깊습니다. 특히 날로 팽창하고 있는 중국이 4,0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노선을 기조로 하되 한편에서는 전략적인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미묘한 관계가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유심히 봐야 할 곳이 동북아와 중앙아시아입니다.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파고든 것을 막기 위해 두 나라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만들었지만 지역 주도권을 놓고는 각축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우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을 적절하게 견제하며 현상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지역 맹주 등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동 연해주 지방의 러시아 인구는 700만 명인데 비해 흑룡강 건너 중국 동북 삼성의 인구는
1억 700만 명입니다. 러시아 땅 연해주가 사회 경제적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신성범입니다.